밀국수 취향 찾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5가지 국수를 드릴 텐데 드셔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롯이 자기 감각에만 딱 기대가지고 한번 즐겨보셨으면 해요. 오늘은 특별하게 마르쉐 햇밀장 13일에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전 워크숍으로 거창한 국수와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르쉐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우리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제면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거를 테이스팅하고 우리의 취향을 좀 찾아보는 워크숍 자리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밀이 나오는 계절이어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국수 맛을 좋아하는지 느껴보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다양성, 연속성, 환경성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다양성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중에 들어본 밀 있으시죠? 보통 안증키밀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참밀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김천에서 온 토종 참밀입니다. 그리고 아락밀, 백각밀, 황금알밀 이런 밀들은 지금 다 이제 개량종으로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계속 테스트하면서 시중에 나오고 있는 그런 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다양한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밀가루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릴 키워드라서 제가 띄워놔봤어요. 다들 아시죠? 글루텐 함량에 의해 가지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나뉘고, 보통 뭐 제과하시는 분들이 박력분 많이 쓰고 튀김할 때 박력분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빵이나 뭐 이게 면이나 할 때 강력분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수입해서 들어온 밀가루 이야기할 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밀을 다뤄보는 제빵사 분들이나 이렇게 제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면을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안증키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박력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막 글루텐 형성이 안 돼가지고 푸석푸석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렇지는 않대요. 우리가 사실 수입해서 쓰는 밀가루는 그 검증을 수천만 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해온 그런 거라서 조금 그거의 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밀들은 쭉 이어져 왔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잊고 산 세월이 너무 길고 이렇게 소비가 되지 않은 세월들이 너무 길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밀 이야기하다가 왜 감자로 튀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자도 분질, 중간질, 점질의 형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밀에서 강력분, 박력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혹시 분질, 점질 이런 이야기 요즘은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분질은 쪘을 때 이렇게 툭툭 터지면서 분이 많이 나는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질은 좀 미끈미끈한 점성이 있는 그런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쪘을 때 전분 입자가 굵고 수분 함량이 낮은 게 분질일 확률이 좀 높고요. 반대의 경우 점질일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사람들이 무조건 분질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분이 나는 감자가 맛있죠. 뭐 쪄서 먹는다거나 뭐 메쉬드를 해 먹는다거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맛있는데, 점질이어가지고 맛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감자전을 한다든지 옹심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찰방찰방한 맛이 필요할 때는 점질이 훨씬 좋아요. 제가 취향 찾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건 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전을 부치는데 나는 되게 바삭하고 그런 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약간 녹진녹진하면서 쫀득한 그런 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락밀로 부쳐봤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안증키밀로 부쳐보면서 그 점성을 따져보고 내가 좋아하는 맛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고, 아 이런 맛이 있어서 나는 이 맛을 좋아해,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남들이 왜 그 맛을 좋아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성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안에는 배려라는 말이 좀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늘 그 감자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보통 여러분들이 감자 조림을 한다면 어떤 감자 쓰실 것 같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면 100% 점지를 쓰실 거예요. 모양이 잘 보존이 돼야 되니까 감자 조림이. 근데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이제 내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으깨 먹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난 그 모양이 살아있는 게 좋아해. 그 쫀방쫀방한 맛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자의 특성을 알면은 내가 좋아하는 맛을 이 요리에 대입해서 먹기가 쉽죠. 우리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가지 맛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향이 조금씩 다르고 씹는 뉘앙스가 다르고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좀 들여다 보셨으면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다양성들이 지금 제가 그 이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밀인 거죠. 이것도 그냥 감자인 거죠. 하령, 추백, 두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줘야 그 특성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고 생산자들이 또 그걸 심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이름들, 다양한 맛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성 하면은 다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지속 가능성 안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 지속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와 지금 현재가 너무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잊고 있는 식문화와 식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자연과 우리의 연결고리도 이제 너무나 많이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작업이 곧 친환경인 거고 생산자와 우리의 관계가 너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자꾸 회복하는 게 곧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왔습니다. 밀은. 이 동네에서 왔고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러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밀하면 호주, 미국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밀을 재배를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딱 이 나라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되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청 건조한 곳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고온 다습이죠. 요즘 말해 뭐합니까? 고온 다습의 끝판왕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쌀 문화권, 밥 문화권인 거예요. 쌀이 잘 되는 동네인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밀을 어쨌든 지을 때는 함경도 이런 쪽에 서늘하고 좀 그래도 건조한 그런 기후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호라산 밀인데요. 호라산이 옛날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 아까 원산지 나왔던 그 지역을 호라산이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고대밀, 완전 옛날 오리엔탈 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밀을 이런 식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밀 취재를 하면서 2가지 이야기를 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2 키워드를 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딱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이런 계절이 되면 햇밀 나오는 계절이다 이랬었대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이걸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막 국수를 삶고 옆에 있으면 이렇게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하면 엄마가 요즘은 국수가 맛이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딱 들어봤더니 밀밭에 가서 밀을 추수해 온 다음에 그거를 다들 방앗간에 갖다 줬대요. 엄마도 외할머니랑 같이 이제 가가지고 방앗간에 갖다 주면 거기서 바로 재분을 해가지고 아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네에 쭉 널었대요. 그래가지고 마르면 그걸 가져가고 자기네들 밀을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대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수확해가지고 바로 빻아가지고 정말 거리가 너무너무 짧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 여름이 햇밀의 계절인 거예요. 밀국수의 계절. 어느샌가부터 우리한테 그런 게 없어졌죠. 진정 자연에서 우리가 먹던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시면 너무 계절과 그런 기억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곧 식문화가 사라지면 꼭 식재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밀도 그런 식으로 다른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다 단절됐었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 쨍한데 밖에 막 말리고 바로 가져와서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바깥 거기에 우르르 부어가지고 찬물로 막 빨아서 옆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절의 맛
맛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미를 하는 마을에 갔는데 안진키미를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혹시 통밀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우리미를 먹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밀밥을 해 먹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도 다 밀밥을 해 드셨대요. 근데 밀밥 하면은 이제 셰프님이 해주시면은 3대1 정도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쌀이 3이고 밀이 1이에요. 그 정도로 하면은 집에 약간 빵 굽는 냄새 나는 것처럼 그런 구수하고 단맛이 이렇게 퍼져요. 근데 그 맛이 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소한 밥 먹는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13일에 이제 마르쉐 가면은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되게 톡톡 터지면서 쫀방쫀방한 맛이 있거든요. 되게 매력적인데,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밀밥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엄청 배고픈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밀밭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흐른대요. 어른들 몰래. 이렇게 훑어가지고 주머니에 막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생으로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구수하고 달았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껍질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껌처럼 질겅질겅해져서 이게 내내 그렇게 씻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또 먹고 껌처럼 씻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렇게는 못 먹어봤는데 기회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예전 사람들한테 이 계절은 햇밀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밀국수의 계절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로컬에서 나는 계절의 맛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채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그 채식 안에 로컬의 계절의 맛이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조금 안타까웠던 게 요즘에 산에 칡이 엄청 골칫거리래요. 칡이 진짜 잘 자라거든요. 정말 온 나무를 칭칭칭칭 감고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 칡잎 다 따다가 칡잎 김치 담가 드셨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푸성기니까. 그리고 뿌리는 다 국수 해 드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배추김치 지금도 먹잖아요. 이 뜨거운 계절에 배추를 키워서 먹을 거라고 그 물을 뿌리고 고랭지에 들고 가서 난리를 치면서 가져왔는데 소금에 절이면 겨울에 먹는 맛에 반에 반도 안 나오죠. 그렇게 애를 쓰고 탄소를 발생을 막 시키면서 우리는 애써 맛없는 배추김치를 1년 내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것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막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막 골치 아프게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잊는다는 거는 이 식재료도 사라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기억해주고 햇밀이 나오는 계절에는 햇밀밥도 해 드시고 햇밀국수도 해 드시면서 이 식재료를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드셔보시겠지만, 이래서 나는 아리흑미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안진키미를 좋아하는구나, 뭐 할 땐 이걸 써봐야지, 그렇게 한 두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잠깐 또 밀 이야기하다가 바다나물로 튈 텐데, 제가 이거 소마도에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얘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뜸북이에요. 불등풀 가사리이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자연 생태계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종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생태계의 생명 다양성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들을 다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뜸북이 국이든 이 나물이든 장아찌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친구들은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톳이라고 다르겠어요? 근데 톳은 왜 계속 알고 있고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이름을 부르고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미 양식법을 다 개발해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온 동네에 다 사라져가지고 몇 해 전에 뜸북이국이 TV에 막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걸 인터넷에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원래 나던 동네에서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할머니들만 아유 옛날에 그거 맛있었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거죠. 뜸부기를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하니까 수상과학원에서 박사님들이 막 소마도에 내려와가지고 이거 채집해가고 이거 양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연구하고 계신대요. 근데 생태계에서 종이 하나 사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생태계의 피라미드들이 얘네들이 다 연결고리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여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나물 이야기를 드릴 때 참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나물도 그래요. 울릉도를 갔는데 여러분들 선말라리 드셔보셨어요? 선말라리는 울릉도 자생식물이에요. 여러분들 나리분지 들어보셨죠? 나리분지의 이름이 나리분지인 이유가 그 선말라리가 지천에 피어 있어가지고 나리분지였대요. 그래서 그 나리분지를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저희가 울릉도 로컬 오디세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선말라리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비늘 줄기인데요. 그거를 옛날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그거를 이렇게 버무리 해가지고 드시고 밥에 넣어서 드시고 하셨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감자와 토랑과 그런 거에 중간 맛 같은 맛이 나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울릉도 하면 뭘 떠올리죠? 명이나물. 조금 더 가면 뭐 눈개승마 이런 것들 떠올리실 거예요. 뭐 눈개승마도 있고 명이도 있고 선말라리도 있고 하던 거를 다 밀어버리고 다 명이를 심어버린 거죠. 다양성이라는 거를 다 밀어버리고 사람들이 획일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태계의 생명 다양성은 다 깨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말라리를 다시 찾기 시작하고 또 왕우장이란 걸 다시 찾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게 심겠죠. 돈이 되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나리분지에 땅이 생기는 대로 나리를 심고 계시다는 분이 계세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선말라리 이거 돈 되겠는데 하면 얘가 명이처럼 심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식재료를 다 기억하시고 이 음식들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거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워크숍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좀 각인돼 있거든요. 8월 말이 되기 시작하면 꽃버섯을 먹고 꽃버섯 볶음이나 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한 방 오고 나면은 국수버섯이 올라와요. 그럼 국수버섯 국을 먹어야 되고 찌개를 먹어야 되고 국두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10월이 되면. 그럼 그건 초무침을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절의 맛이 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새송이 먹죠. 표고 먹죠. 네, 뭐 팽이 먹죠. 1년 내내 나오는 거. 근데 저는 미식이라는 게 비싼 툭불 한우를 먹고 이런 게 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료에 대한 다양성을 재밌게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활용하고 나는 이 계절에는 뭐 먹버섯 좋아해. 먹버섯 파스타 먹을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밀국수 드실 테니까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밀국수가 나올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계절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한 감자 워크숍인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감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핵감자와 묵은 감자를 먹고 있죠. 생각해보면 마트 가서 떠올려보세요. 어느 마트에 친구는 감자탕에 먹기 좋은 품종입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내고 사람들한테 보내고 요리사들이랑 협업하고 이런 워크숍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마르쉐에만 가도 두백, 추백, 뭐 이런 하령 이런 것들 심는 분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어도 이제 찾는 소비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목소리를 내다 보면 돈 되는데 대기업에서 왜 안 하겠어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제가 그 얼마 전에 울릉도 필드트립을 갔다 오면서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잊지 말라고. 해시태그 선발날이 해시태그 좀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자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우보농장에서 찍은 토종벼예요. 단풍진 것처럼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품종의 토종벼가 있었는데 통일벼 때문에 쫙 사라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 벼는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검은 들판도 있었고요. 초록 들판도 있었고 누런 들판도 있었고 흰 들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우리가 취향을 찾고 오늘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산자에게 닿게 되고 이분들이 이거를 재배를 하게 되면은 억지로 획일화됐던 것들이 억지로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연결고리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문구여가지고 그 사진전에 갔다가 찍어온 거라 제가 모든 강의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깨어있으며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깨어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자기의 취향을 찾고 그것들을 옆에 친구들한테라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수 만드시니까 직접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밀국수 5종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거창한국수를 만드는 장세영이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거창한국수 약간 소개를 하자면 업력은 한 30년 정도 된 국수 공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국수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를 직접 갈아서 밀과 섞어가지고 만드는 국수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국수를 만드는 회사로 좀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밀국수는 솔직히 공장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수 자체가 찰기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국수가 단가가 너무 좀 비싸요. 우리밀국수 좀 만들어 달라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제 좀 판매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유기농 우리밀국수 찾으시다가 좀 맛이 없어지니까 좀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5종류를 만들면서 뭔가 좀 좋은 방향성의 빛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걸 좀 설명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토종밀 5개 중에 4번째로 어려운 국수였어요. 그게 뭐냐면 찰기도 좀 떨어지고 국수가 이제 좀 물이 많이 들어가야 이제 반죽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국수거든요. 그런 밀가루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좀 흙냄새가 난다든가 약간 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식감이 푸석푸석한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우리밀국수보다 좀 방향성이 좋아진 거는 이 푸석푸석한 게 좀 떨어지고 좀 찰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먹을 만한 향과 풍미가 있어가지고 특히 메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국수도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진키밀 국수는 원체 지금 많이 뭐 생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국수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밀국수를 드셨던 분들은 좀 익숙할 만한 국수인데, 국수 만들기는 5개 중에 중간 정도 위치한 국수고요. 주로 보시면 아까 그 개성이 없다고 했는데 좀 약간 그런 류의 국수예요. 뭔가 이렇게 풍미도 조금 덜한데 좀 일반적으로 그 우리 밀에서는 보편적으로 괜찮은 국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백강밀. 백강밀은 밀이 좀 성분이 보니까 좀 딱딱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찰기가 안진키밀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식감은 좀 더 우리밀 국수에서 좀 괜찮은 식감으로 드실 수 있는 국수고요. 그 대신 향도 어떻게 보면 안진키밀보다는 조금 더 향이 좀 있어서, 안진키밀과 백강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풀려 있는 밀이거든요, 우리밀 중에. 그래서 이제 쉽게 접한 것 중에 좀 괜찮은 국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황금알밀이랑 아리 흑미, 이게 지금 되게 저 입장에서도 좀 충격적이었고 재밌는, 우리밀도 이제 좀 가능성을 봤다 하는 게 이제 황금알밀입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밀로 국수를 만들면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반죽을 할 때부터. 근데 얘는 갑자기 막 윤기가 돌기 시작을 해요. 막 번쩍번쩍. 그게 이제 수입밀 쓸 때 그 느낌과 비슷하거든요. 수입밀 썼을 때는 반죽을 치고 이제 딱 대감기를 시작하면 윤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국수 나올 때쯤 되면 만지면 반질반질반질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딱 그 황금알밀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수입밀을 쓰는데 이제 국산밀로 대처를 하면 황금알이 좀 되지 않을까. 맛도 당분이 싹 올라오고 좀 까끌까끌한 맛도 좀 덜하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이제 야채나 뭐 이런 걸 갈아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믹스할 수 있는 여력이 좀 괜찮은 국수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당분이 씹을수록 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아리 흑미, 이거는 저는 국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너무 까끌까끌거리고 식감도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저 보면 갈색으로 해서 국수 이거 뭐지 하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만들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도 좀 많이 추가해서 좀 된 반죽 말고 좀 진 반죽으로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국수를 만들었는데, 막상 딱
시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풍미가 너무 살아나가지고 그 메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국수. 그 메밀국수처럼 막 콩맛도 나고 다양한 좀 맛이 어우러지면서 국수 풍미를 확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들기름 비빔국수라든가 간장 살짝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하시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밀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를 좀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주고 좀 느껴주시고 하면 같이 우리도 발맞춰서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드셔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수는 2분 삶았고요. 여러 번 물에 헹궈가지고 전분기를 제거를 해줬어요. 간장 들기름만 가능한 건데요. 여기에 간장이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깨소금을 약간 뿌리고 그 다음에 고명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시각 기공이 있어요. 튀기면은 포켓이 생겨요. 더 바삭바삭하게 좋은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느끼셨을 때 어떤 맛들이 느껴졌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대표님들은 흑향이라고 했는데 저는 흑당에서 나는 그 단맛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메밀 같은 느낌이 있고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저는 수분감을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 면이 가지는 수분감 자체가 거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분감이 좀 있어서 5점 만점에서 저는 3에서 4점 수분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고 아리 흑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컬러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 겉껍질을 많이 안 벗기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나타내는 그 밀 고유의 맛? 예전에는 제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어쩌면 오래된 맛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또 미래의 맛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먹었을 때 아까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흙내 같은 거 좀 생내라고 하죠. 그런 향기를 좀 많이 맡았고 제가 메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많이 느껴졌고요. 좀 텁텁하고 고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대신 식감은 조금 거칠어서 다른 음식에 들어갔을 때 이 식감이 어울리는 음식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수 자체의 맛이 조금 튀어서 이거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뭐 들기름 막국수라던가 이런 조금 향이 강한 음식에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번 참밀은 수분감은 오히려 좀 적었어요.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은 있는데 드라이하고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 약간 저는 그 호밀빵 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토종 참미를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이걸 왜 좋아했냐면 일단은 찐득한 그 맛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컬러도 예쁠 뿐더러 그 구수한 맛이 낯설면서도 막 호감 가는 그런 맛이었고요. 조금 저는 감칠맛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굉장히 강렬한 맛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식감이 부드럽고 찰기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먹기에 굉장히 편안한 안즌키밀은 가장 좀 저는 쫄깃한 느낌이 있었고 수분감은 중간 정도? 딱 그냥 2에서 2.5 정도? 부드러운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냥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아요, 안즌키밀. 사실 세 번째 밀 같은 경우에는 아주드빌레 같은 그런 토종밀을 사용하는 빵집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맛이기도 했고 약간 더 익숙하고 탱글한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 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사실은 특징이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이 안즌키밀은 굉장히 익숙하고 식감은 쫄깃해서 좋았지만 이렇게 뭔가 적을 수 있는 특징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게 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백광밀이 좋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고소하고 약간 파스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파스타에서 나는 그 툭툭 끊어지면서도 고소한 향 같은 거. 그리고 수분감도 이것도 생각보다 적어서 2 정도? 약간 파스타 삶아놓고 난 뒤에 그 느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뭔가 모르게 약간 묵직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그 무게감이 주는 어떤 개성이 있어서 이런 어떤 특색을 느낄 수 있었고 가장 사실 먹었던 모든 품종 중에 맛있었는데 그 이유가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가장 고소하고 감칠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수를 여러 가지 뭐 국물이나 이런 육수에 넣어서 먹거나 어디 양념에 비벼 먹을 때는 이런 맛이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면만 먹으니까 이 맛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식감이 가장 부드러우면서 쫄깃했던 것 같아요. 황금알은 저는 오히려 풀향
같은 느낌이 난다고 느꼈었고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쫄깃하고 탄력감이 가장 있었고 계란이 생각났어요. 좀 계란 같은 식재료랑 같이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수분감이 제일 좋았어요. 매끄럽고 뭐 부드럽다고 표현해서 저는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수분감이 4에서 5로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물국수를 하면 이게 제일 잘 어울리겠다. 잔치국수. 대표적으로 다른 밀에 비해서 단맛이 돌았고요. 기존 국수와 가장 닮아있는 매끈함? 그런 맛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밀가루 향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맛이 조금 특징이 있었어요. 맛이 씹을수록 굉장히 달았고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었고 쫄깃하고 비빔국수에 굉장히 어울리는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파티시에고요. 그래서 밀가루에 관심이 많아서 왔고 밀가루 맛을 기억했다가 미리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과자 종류를 만들고 싶어서 구운 과자에 쓰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쓰고 싶은 게 지금 황금알이랑 백각밀로 초키 종류나 차랑 먹을 수 있는 가식이 될 만한 드라이한 과자를 만들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영감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토종밀 생산지 커뮤니티에도 자주 들어가서 보고 그 빵을 만드는 것도 좀 찾아서 먹어보는 편이었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 토종이라는 거의 기후대가 달라져서 예전에 토종밀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문제냐 아니면 변화된 기후에 맞게 토종밀을 우리가 새로이 만나 나가야 되느냐 하는 궁금함은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전 자기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그 제철의 음식을 좀 많이 선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없는 그런 식재료들을 많이 찾아서 조금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빵부터 시작해서 국수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먹었던 맛은 좀 양념 맛이고 이 밀 자체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이 국수나 이런 밀 자체의 맛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